시조를 쭉 정리를 들어갈 때 일단 갈래 관련된 부분에서 이야기하고 들어가야 되는 내용들이 조금 있죠. 지금 우리 학교 자료 안에 들어가 있는 거는 평시조랑 사설시조 들어가 있어요. 됐죠? 음. 근데 일단 시조 같은 경우에 이게 무슨 시대다 이것까지는 뭐 괜찮고 어, 평시조랑 사설시조의 특징 정도는 어느 정도 구분하고 들어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됐습니까? 자, 평시조 같은 경우에 갈래사의 특징 정리 먼저 하자. 뭐 이런 말들 씁니다. 조선 전기 주로 양반층이 향유했고, 그렇죠? 어, 후기로 갈수록 시대가 흘러갈수록 향유층이 점차 넓어지긴 합니다. 그래서 기녀들이 창작한 기녀시조 갈래도 있어. 됐습니까? 음.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음. 기녀시조 갈래도 있다. 그리고 이제 이게 주제의식이 그러다 보니 주로 이제 양반층이 쓴 갈래들은 충성, 효도, 자연 친화 이런 거 많이 얘기하지. 관념적 주제를 주로 다룬다고 하죠. 됐습니까? 대신에 이제 기녀가 쓴 시는 이런 얘기할 이유는 없죠. 기녀시조 같은 경우에는 사랑이나 이별 얘기가 많죠. 됐습니까? 이 정도 틀 크게 문제될 거 없죠. 우리 이번 학교 시험 범위에 들어가는 작품들이 이게 섞여 있어서 그래요. 본문 안에 있는 내용들 구분해 두셔야 됩니다. 양반이 써서 양반층의 그 충성 또는 뭐 자연친화 이런 걸 주제로 삼고 있는 작품들과 그 다음에 기녀시조라서 이별의 정환을 노래한다거나 사랑하는 임에 대한 그리움을 노래한다거나 이런 작품들이랑 구분해 놓는 거 당연히 하셔야 되고 마지막으로 사설시조 이제 나와 있는 거는 얘네가 이제 더 이제 시간이 흐른 거야. 시간이 더 흘러서 아예 평면층까지도 조선 후기로 넘어가면 평민층까지 향유층이 확대된 거지.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형식이 조금은 파괴되죠. 자, 요때 이야기하는 이 정형성이라는 게 뭐냐? 그죠? 자, 요 조선 전기에 양반층이 썼던 평시조가 가지고 있는 정형성입니다. 형식이 정해져 있는. 뭔데? 3사조 또는 4사조의 음수율을 지키고요. 그죠? 음수율은 뭐냐면 글자 수예요. 글자 수를 끊어 읽는 글자 수에 따라서 운율을 만드는 거. 그리고 플러스 3음보가 아니라 4음보예요. 미안. 음보율 따르고. 됐습니까? 자, 요거 확인해 드릴게요. 확인하도록 밑에 좀만 내려가서 잠깐만. 자, 이런 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여기 나와 있는 평시조 예를 들어서 보여주면 이런들 어떠하며 저런들 어떠하려. 세 글자, 네 글자, 세 글자, 네 글자에 네 번의 끊어 읽었죠? 괜찮습니까? 3, 4조라는 게 이거 얘기하는 거고 네 번에 끊어 읽었다라고 하는 게 4음보 얘기하는 거고. 됐습니까? 대체로 이 형식을 계속 유지하는 거. 됐죠? 그리고 초장, 중장, 종장이지 3장의 구조로 되어 있는 거라고. 됐죠? 그 다음에 이렇게 묶었을 때 전후, 전후, 전후. 괜찮아? 그래서 전구, 후구라는 말 써요. 그냥 이거 근데 학교에서 여기까지 이런 거 묻는 거 잘 못 봤어요. 너무 좀 수준 떨어져.
그래서 총 6개의 구로 이루어졌다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정리만 할게요. 위에 올라가서. 봐봐. 위에 올라가서 정리하면. 자음보, 이거는 해야 돼요. 음보율과 음수율은 정리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플러스로 이제 이런 말 들어가는 거지. 3장, 6, 9, 45자 내외, 뭐 이런 말 해요. 괜찮죠? 45자는 글자 수가 45글자 전후로 이렇게 맞춘다고. 됐니? 받아쓰기 하는 거 아니야. 위에 또 막 길껏 3, 4조, 4, 4조의 음수를 얘기했는데 나중에 가가지고 막 쌤 3.4가 뭐예요? 막 죽여버릴 거야. 실제로 받아봤던 질문이야. 3.4가 뭐예요? 하지 말고 음수율이 뭔지에 우린 집중해야 됩니다. 글자 수. 괜찮지? 근데 이제 이 정형성이 파괴됐다라는 거잖아. 근데 여기서 분명하게 갈라서 구분하고 가야 되는 거 있어요. 자, 주의사항이야, 주의사항. 주의. 3장 구조 있죠? 유지됩니다. 사설시조도 초장, 중장, 종장 있어요. 됐습니까? 그리고 종장의 첫머리 있죠? 종장의 첫머리 삼음절로 고정하거든요. 이것도 평시조와 동일. 됐니? 괜찮아? 자, 지금 종장의 첫머리가 삼음절로 고정된다. 여러분들 밑에 본문 보시면 나오죠? 뭐 이런 들었더리 저런 들었더리 밑에 내려갔을 때 그쵸? 만수산 드럼치기 뭐 나올 때 만수산 그치? 삼음절. 요거는 사설시조에도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도대체 뭐가 파괴된 건데요? 파괴된 건 종장, 아니, 초장이나 중장. 근데 주로 중장이에요. 주로 중장의 길이가 무한히 길어져요. 괜찮습니까? 이 부분을 가리키는 거예요, 사실상. 정형성 파괴. 그렇죠? 이게 평시조가 가지고 있는 어떤 구조적 특징이랑 사설시조가 가지고 있는 구조적 특징에서 아직 남아있는 부분과 달라진 부분을 분명하게 구분해 두셔야 됩니다. 괜찮죠? 어. 납득되세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요거를 조금 확대해서 이어가면 이게 우리 이번 시험에 같이 포함되어 있는 상충곡. 갈래 뭐였어? 가사였거든요. 됐죠? 가사 갈래에 영향을 주는 겁니다. 됐죠? 왜? 가사도 음수율 똑같고요. 음보율 똑같고요. 됐죠? 그리고 3장 구조 똑같고요. 세 부분으로 나누는 거. 왜? 서사, 본사, 결사. 3단 구성. 됐죠? 동일하고. 됐나요? 그리고 하나 더. 가사에 우리 마지막 줄 낙구라고 부르는 거 있다 그랬죠? 아, 이래서 이렇게 얘기해요. 시조의 종장과 무사한 낙구가 존재하는 거. 괜찮습니까? 이게 지금 우리 고전시 세계관에서 이게 걸쳐 있는 거기 때문에 내신에서만큼은 조금 신경 쓰고 가셔야 돼요. 뭐 수능이나 모의고사 영역에서는 여기까지 생각 안 해도 크게 문제될 거 없거든요. 근데 학교 시험에서는 어디까지나 시험지에 같이 넣을 거란 말이지. 됐습니까? 그래서 뭐 상충곡은 상충곡대로 따로 물어보고 시조는 시조대로 따로 물어보는 경우도 있겠지만 상충곡과 시조 갈래를 묶어서 너네한테 물어볼 가능성도 있으니까.
됐습니까? 가능성이 남아있는 영역은 우리는 무조건 다 준비하고 가는 겁니다. 안 물어보면 그냥 다행이다야. 됐습니까? 요 정도까지 문제 없죠? 음. 그리고 이제 이게 우리 상충곡 공부할 때 얘기했던 거지만 그래서 우리 과도기적 성격이다라는 말 기억나니? 과도기? 그러니까 시조와 같은 완전한 시의 형식에서 중간 단계야 가사는. 그리고 나서 뒤에 훨씬 더 길어지면 소설 가는 거잖아. 산문으로. 그래서 운문과 산문의 과도기적 성격을 갖는다 가사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됐죠? 뭐그 정도 일단 다시 한번 기억만 되짚어보고 본문으로 들어갑시다. 자, 작품별로 주제의식, 표현상의 특징 이런 거 다 봐야 되는 것들이니까. 가보자. 자, 이런들 어떠하며 저런들 어떠하려. 요거 이제 하여가라고 가장 대표적인 거죠. 그리고 밑에 나와 있는 이 몸이 죽어 이 두 작품 사실 세트예요. 어. 그래서 두 작품이 대화를 나누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방원이 정몽주에게 스승이었던 정몽주에게 우리 조선을 건국하여 잘 한번 해봅시다. 도와주세요. 라고 얘기하는 거고, 거기에 대해서 정몽주는 싫다. 나는 고려의 신하지 조선의 신하가 아니다. 라고 이제 거절하는 입장이 되는 거고. 그래서 진짜 막 되게 단순하고 되게 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영양가가 있을까? 라고 생각되는 영역인데, 의외로 너네가 생각 못하는 영역. 야, 방금 얘를 1번이라고 생각하고 얘를 2번이라고 생각해보자. 그치? 방금 전에 내가 이 두 작품에 얽혀있는 이야기를 했지. 그쵸? 이박원이 제안을 하는 거고 정몽주가 거절하는 거라 그랬잖아. 그러면 작품의 어조가 어떻게 될까? 1번 작품 같은 경우에는 권유하고 제안하는 거잖아. 그죠? 2번 같은 경우는 거절한 거잖아. 괜찮습니까? 그럼 1번은 그래도 이제 설득하는 입장이니까, 그죠? 뭐 강하게 하진 않겠지. 근데 2번 같은 경우에는 강하게 되겠지. 그렇습니까? 뭐 이런 아주 사소한 영역들도 한 번쯤은 고려해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내용으로 들어가 봅시다. 자, 이런들 어떠하며 저런들 어떠하려 이런 건 이제 문장 구조가 반복되네요. 그렇죠? 유사한 문장 구조를 반복했다. 대구라고 얘기하죠. 그렇죠? 대구법은 보통 그냥 은율감이죠. 은율감. 그리고 강조. 은율감을 형성하고 주제의식 강조하고 주제의식, 얘가 무슨 주제의식을 강조하는데요? 상관없다고. 음. 그렇게 고집 부릴 이유 없다라는 주제잖아. 설득. 그죠? 뒤에 넘어갑니다. 만수산의 드렁치기, 얼거진들, 그 어떠하겠습니까? 정도로 해석하면 됩니다. 됐죠? 어떠하료? 의문형 어미예요. 그러니까 얘 설이 될 수 있는 거죠. 상관없다. 됐죠? 그럼 결국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겠지. 드렁치기라고 하는 시어. 칡넝쿨이에요. 칡넝쿨 결국. 자연물이네.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도 있는 거지. 그렇죠? 자연물을 활용하여 자신의 의도를 전달한다. 이 의도가 뭔데? 이게 설득. 됐습니까? 자, 우리 이미 시험의 유형, 학교에서 출제하는 시험의 유형을 겪어봐서 알겠지만 한 줄 한 줄 친절하게 밑줄 치고 너네한테 묻지 않아요. 그냥 윗글에 대한 설명, 가작품에 대한 설명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고. 그렇죠? 게다가 우리한테 뭐까지 있어? 여기에 나와 있는 시는 그냥 가나다라 마예요. 가는 나와 달리 가와 나는 모두 이거 할 거라고. 무조건이지. 개별 작품마다 특징을 다 잡아내는 게 아니라 묶어서 물어본다고. 됐습니까? 자, 마지막. 우리도 이같이 얽어져서 저 드렁칙처럼 얽어져서. 됐습니까? 드렁칙의 성질이네요. 얽혀 있음. 됐죠? 여기다가 그러니까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자연물을 활용하여라는 말 대신에 자연물의 속성을 활용하여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라고. 됐습니까? 백년같이 누리리라. 백년까지 누리리라. 이 정도 하면 되겠죠? 그죠? 됐습니까? 그럼 이거 되는 겁니다. 저 드렁치기 얽혀서도
잘 사는 것처럼 우리도 같이 힘을 합쳐서 100년을 누려봅시다. 라고 하는 제안, 설득. 됐죠? 그랬더니 거기에 대해서 이제 2번 가는 거죠. 두 번째 거. 주제의식은 이미 얘기했습니다. 얘예요. 얘가 일단 이 작품 전체를 관통하는 주제의식, 일편단심. 변함없는 충정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나 작품을 한 단어로 요약하자면 요 네 글자 되는 겁니다. 오케이. 어쨌든 본문 전체 봅시다. 이 몸이 죽어 죽어 100번 고쳐 죽어. 오케이. 초장부터 표현상의 특징이 쏟아지네요. 첫 번째, 죽어, 죽어, 죽어 반복하네요. 그렇죠? 그리고 죽고, 죽고, 100번을 다시 죽고니까 점점 문장이 길어지네요. 점층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중장 넘어가면 백골이 진토된대잖아. 내 뼈가루가 흙이 된대잖아. 그러니까 점점 강해지는 겁니다. 됐죠? 점층적인 표현. 됐습니까? 물론 과장도 있죠. 100번을 어떻게 죽냐? 사람 한 번 죽으면 그만인 건데. 됐죠? 100번을 죽는다라고 하는 과장된 표현까지. 됐습니까? 이건 전부 다 뭐 때문이겠어? 의지를 강조하는 거지. 자신의 의지를 강조하기 위한 표현상의 특징이 되는 거죠. 자, 여기까지 얘기했어요. 아까 사실 여기까지 걸쳐 들어가는 겁니다. 백골이 흙이 되어 넋이라도 있고 없고 내 영혼이 사라진다 할지라도 그렇죠? 약간의 의역은 필요해요. 그렇죠? 님향한 일편단신 이 님이라고 하는 게 이제 고려 왕조를 얘기하는 거죠. 고려의 왕이자 고려의 왕조. 여기서 이제 기가 막힌 발상을 한번 본 적이 있어요. 내가 실제로 여러분들한테 이제 줄 자료들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나도 뭐 이런저런 문제들도 접하게 되고 하잖아. 근데 여기다가 너네한테 장난쳤을 때 이거 낚이기 좋겠더라고. 분명히 밝힙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님은 고려의 왕조야. 그리고 고려의 왕인 거지. 됐습니까? 잘 보세요. 듣는 이가 아니라고. 됐습니까? 어.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지금 이방원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에게 제안한 거잖아. 그러니까 너를 향한 일편단심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고. 이게 여러분들의 또 하나의 문학 문제 풀이할 때 본능이야. 충정, 충성이라고 하는 단어에만 꽂혀요. 듣는 이를 향한 충성심이 아니라고. 괜찮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듣는 이, 이 작품의 듣는 이는 이방원이에요, 지금. 분명한 역사적 배경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까지 갈 수 있는 겁니다. 됐죠? 고려 왕조에 대한 충성. 가실 줄이 있으랴? 설이죠? 변함없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의지적 태도 드러내는 거죠. 괜찮습니까? 넘어가면 되겠죠? 보통은 그래서 이렇게 두 개를 묶어서 조금 기억해 두시는 게 편리할 겁니다. 다음, 세 번째 거 넘어갔을 때, 얘는 촛불을 일단 표시해 두세요. 촛불. 자, 방 안에 켜있는 촛불이 누구와 이별하였길래 겉으로는 눈물 지고 속 타는 줄 모르는 거. 아, 눈물을 떨어뜨리고 있고 속이 타들어가고 있다네요. 그러면 일단 여기서 첫 번째, 촛불을 의인화했다라는 말 가능합니다. 그렇죠? 물론 여기서 이제 원관념까지도 생각해야 되겠죠? 원관념 정리해보면. 눈물은 촛농이야. 그렇죠? 그리고 속이 타들어간다. 심지가 타는 거 얘기하는 거죠. 여기까지 정리는 어렵지 않을 겁니다. 근데 마지막 종장. 저 촛불이 나와 같아서 이게 이제 핵심이 되는 거예요. 촛불이 나와 같아서. 속 타는 줄 모르겠다. 아, 그러면 여기 종장에 도착했을 때 촛불은
화자와 동일시되는 대상이 되는 거예요. 괜찮습니까? 따라서 촛불은 다른 말로 정리해보자면 화자와 같은 정서를 느끼고 있는 대상이잖아, 외부 대상. 그러니까 감정이입의 대상이라고 얘기하는 거지. 화자의 정서를 외부 대상에 투영하여 강조하고 있음. 같은 말 되는 거죠? 줄 바꿔서 정리할까? 됐습니까? 이 작품의 가장 핵심 중에 하나입니다. 촛불이라고 하는 소재를 가지고 중심 소재를 어떤 식으로 설명할 수 있을까? 이 작품 내에서. 그리고 단순하게 얘기하면 의인화의 대상. 됐죠? 그리고 조금 더 심층적으로 들어가 보면 저 촛불이 나랑 같구나. 됐습니까? 라고 느끼는 감정이입의 대상, 동일시의 대상이자. 그렇죠? 자신의 정서를 투영하여 안타까움이라고 하는, 슬픔이라고 하는 정서를 강조할 수 있게 되는 대상. 단, 주의사항. 이때의 정서가, 그럼 중심 정서는 뭐가 되는데? 오해하기 딱 좋은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죠? 이게 표면적으로만 봤을 때는 사랑하는 임과 이별한 상황, 애인과 헤어졌다가 될 수도 있는 것 같잖아. 그래서 우리가 이 작품의 창작 배경을 조금 유심히 봐야 되는 겁니다. 얘는 임금과 이별한 상태가 되는 거예요. 이걸 모르면 해석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심층적 해석은. 하지만 이면적 주제 우리는 알고 가야 되죠. 음. 임금에 대한 그리움. 따라서 연군 지정이 되는 거지. 자, 연군이라는 말 자꾸 보게 될 겁니다. 군주를 사모하는 마음. 그렇죠? 자신의 군주를 사랑하는 마음. 괜찮습니까? 이거 좀 조심하셔야 되는 게 우리 이번에 밑에 내려가면 동짓달 기나긴 밤 나오잖아. 그쵸? 그러니까 임에 대한 그리움이라고 하는 공통점은 맞아요. 근데 그 임이 누군지는 조금 달라. 됐죠? 좀 조심하셔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다음 거 넘어가도 되겠죠? 오케이, 집방석. 요거는 단순합니다. 작품, 집방석, 세모, 내지 마라. 낙엽, 동그라미 앤들, 못 앉으랴. 솔불, 세모, 켜지 마라. 어제 진 달, 동그라미, 돋아온다. 됐습니까? 지금 여기서 세모 친 애들과 동그라미 친 애들, 서로 대립되는 시어들. 대조적 성격을 지닌 시어들. 됐죠? 왜? 세모는 인공적이고 인위적인 것들이에요. 인공적이고 인위적인 대상들. 대신에 동그라미 같은 경우에는 자연적 대상들. 됐죠? 그럼 결과적으로 보세요. 다시 한번 본문으로 돌아가면 집방석 가져오지 마. 꺼내지 마. 낙엽앤들 못 앉으랴 설이니까 낙엽에 앉으면 된다잖아. 괜찮습니까? 그리고 솔불 횃불이에요 그냥. 횃불 켜지 마라. 어제 진 달이 더우니까. 그렇죠? 그럼 여기서 결정적으로 나오네요. 화자가 지향하는 대상은 그렇지. 자연적 대상을 지향하는 거지. 자, 대조적 성격의 시어라는 말과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는 가장 자주 사용하는 거 대립적 이미지의 시어를 사용했다라고도 얘기할 수도 있어요. 똑같은 말입니다. 또 서로 상반되는 이미지의 시어를 사용했다 얘기할 수도 있겠지? 괜찮습니까? 서로 이질적인 성격의 시어를 사용했다 할 수도 있겠지? 괜찮죠? 야, 지금 보세요. 대비, 대조, 대립, 상반, 그렇죠? 이질적. 이거 지 맘대로 쓸 거라고. 괜찮습니까? 음. 이게 국어 영역에서 어휘력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됐나요? 자, 그래서 마지막 종장, 아히야 나오네요. 청자가 나왔네요. 음, 말을 건네놓어도 되겠네. 그렇죠? 아이야, 박주산채 일망정 없다 말고 내어라. 박주산채 물결. 직역부터 할게요. 갑산술, 산나물. 됐습니까? 그러면 얘가 의미하는 상징적인 바는 소박한 음식. 괜찮습니까? 그래서 화자의 태도 정리되는 거죠. 안분지족과 안빈낙도의 태도 되는 거지. 단사표음이라는 말 쓸 수도 있고요. 단표누항이라는 말 쓸 수도 있고요. 다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 쉽게 정리해보면 얘가 뭐라고 세 글자? 소, 박, 함. 괜찮습니까? 그럼 결과적으로 나오네요. 화자는 자연과 더불어 소박한 삶을 누리고자 하는 중심 정서죠. 끝. 되니? 다만 그 정서를 강조하기 위하여 대립적인 이미지의 시어 사용한 거지. 됐습니까? 그리고 요 두 줄도 마찬가지입니다. 초장이랑 중장은 비슷하죠? 구조가. 여기도 대구법 사용됐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거야. 됐죠?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도노법 맞아요. 자, 도노법이 뭔데 그래서? 이봐, 이봐, 이봐. 단어를 수집했잖아. 그럼 그 단어가 의미하는 바가 뭔지를 알아야죠. 야, 도노법은 이름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수야도 도노법이고, 됐죠? 아이야도 도노법이고, 됐죠? 어, 자네 도노법이야. 괜찮습니까? 자, 도노법 맞아요. 근데 내가 이제 그거를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은 이유는 도노법이라고 하는 말 자체를 직접적으로 선지에 집어넣은 지가 조금 됐어요. 틀린 말은 아니야. 맞는 말이야. 근데 이제 도노법을 사용하면 효과가 똑같아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네. 상대방을 부르는 방법이요. 음, 됐죠? 부르는 표현을 사용하는 걸 도노법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 학교 시험에서는 쓸 수도 있어요. 근데 모의고사 영역에서는 도노법이라고 말 쓴 지 한참 됐어요. 한 10년 된 것 같아요. 이건 진짜로. 왜냐면 요즘에 웬만하면 한자어들을 조금 배제하는 방향이라서. 어, 됐죠? 넘어가도 되겠죠? 자, 다음 거. 동짓달 기나김밥. 요거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번 시험을 넘어가더라도 그 이후로도 계속 인용되고 막 자꾸 알짱알짱알짱 할 거예요. 이번에 확실하게 좀 봅시다. 자, 일단은 얘 기녀시조라는 것부터 일단 잡고 들어갑시다. 대표적인 기녀시조예요. 그러니까 기녀시조 아까 우리 맨 처음에 얘기했죠? 주제의식이 이별의 슬픔, 이별의 정환을 노래하고 있다고. 애상감, 이런 거 노래하고 있다는 거지. 괜찮죠? 그리고 앞으로 여러분들이 뭐 어디에서 어느 시조를 마주하건 간에 황진이 나오잖아. 그죠? 황진이 나오면은 전부 다 기녀시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 다 주제의식이 비슷해요. 우리가 고등 문학에서 배우는 거의 대부분의 황진이 작품들은 다 이쪽이에요, 주제의식이. 됐나요? 그리고, 그래, 요거까지도 얘기하자. 추가로, 황진이가 기녀라는 건 뭐 당연히 우리 유명하잖아. 제일 유명한 조선의 기생이었잖아. 그래서 이제 얘기하는 거고, 이거는 그냥 참고만 합시다.
그러니까 이제 두 글자짜리 이름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작가명에 두 글자 이름이 들어가 있는데 먼랑이야. 됐죠? 먼랑. 요것도 기녀예요. 홍랑, 예랑 막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런 거 쓰는 시조도 그럼 대부분 그냥 이런 주제를 노래하고 있겠거니. 괜찮습니까? 뭐 반드시 알아야 된다 영역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게 왜냐면 그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들한테 뭐 주제의식이 같은 거 찾아라 이런 거 물을 수 있잖아. 그때 보통 옆에 작가 이름 달아줘요. 작가 이름이 같이 달려있는 경우 있다고. 그 작가 이름이 우리한테 힌트가 될 수도 있어서 그래요. 내용을 내가 도저히 파악을 못하더라도 작가 이름이 황진이야. 또는 작가 이름이 홍랑이야. 그러면은 나한테는 힌트가 될 수도 있는 거지. 그 영역 때문에 그냥 얘기하는 겁니다. 됐죠? 그러니까 물론 당연히 시의 내용이 이해가 돼서 문제를 푸는 게 정상이야. 괜찮습니까? 그게 정상적인 접근이야. 근데 우리가 비정상적인 접근도 할 수도 있잖아. 그렇죠? 그래서 얘기하는 거죠. 자, 본문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동짓달 기나긴 밤 한 허리를 버여내어 첫 번째 갑시다. 동짓달 기나긴 밤 일단 세모부터 할게요. 이 밤은 왜 세모일까? 임의 부재예요. 됐죠? 말 자체 어렵지 않죠? 임의 부재. 그쵸? 이미 내 곁에 없는 시간. 그러니까 화자에게 부정적 시간인 거야. 맞죠? 당연한 얘기죠. 하지만 종장에 내려가 보면 어른이 오신 날 밤이 나오잖아. 괜찮습니까? 어른님은 사랑하는 이에요. 사랑하는 님이 오신 밤이니까 재회잖아. 그러니까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시간이죠. 맞지? 그래서 이 작품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초장에 나오는 너네한테 이렇게 친절하게 다 얘기 안 하겠지. 이 밤과 이 밤은 됐지? 어. 초록색으로 이야기한 세모 밤과 동그라미 밤은 대립적 이미지의 시어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주제의식 같은 거 다 집어치우고 방금 전에 우리가 보고 넘어온 집방석 내지 마라랑 동짓달 기나긴 밤은 표현상의 특징에 공통점이 생기는 거야. 주제의식과는 관계없지, 일단. 표현상으로. 괜찮습니까? 넘어가도 되겠죠? 자, 두 번째. 계속 이어갈 거야. 자, 한 허리를 버여내요. 별표 치셔야 됩니다. 자, 밤에 허리를 잘라낸다예요. 괜찮습니까? 그래서 표현상의 특징 두 번째로 체크할 거 나와요. 자, 대표적인 것들 얘기할게요. 왜냐면 이것도 영역이 같아요. 표현상의 특징이 동일한 거 찾아라 할 수 있어요. 문장 5개 주면서. 그러니까 그거를 구분할 줄 알아야 되잖아. 그래서 얘기를 꺼내는 건데, 여기 좀 지우고 갈게요. 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부분은 밤이라고 하는 거는 시간이죠. 그렇죠. 이 시간이라고 하는 건 가장 대표적인 추상적 대상이에요. 관념적인 대상이라고. 그렇습니까? 근데 잘라낸다라고 얘기했죠. 버여낸다가 잘라낸다예요. 이거는 구체적 사물처럼 표현한 거예요. 그럼 이걸 연결해 보면 추상적 대상을 구체적 사물처럼 표현한 거지. 됐습니까? 자, 밤이라고 하는 시어 잘라낸다라고 하는 문장 구절 그대로 얘기 안 하고 그냥 뭉개서 얘기할 수 있어요. 됐습니까? 그러니까 조금 친절하게 하나하나 짚으면 밤이라고 하는 추상적 대상을 잘라낸다라고 구체화하여 표현함으로써 얘기해 줄 수도 있는 거지만 구절 다 빼버리고 그냥 추상적 대상을 구체적으로 나타냄으로써 얘기할 수도 있다고. 그 부분이 어딘지 우리가 알아야지.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걸 아예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추상적
관념의 구체화를 통해. 이렇게도 얘기해요. 그렇죠. 자, 추상적이라는 말 대신에 들어갈 수 있는 거. 아까 관념적 들어갈 수 있다 그랬죠? 관념적 대상, 추상적 대상 같은 말. 구체화라는 말 대신에 형상화라는 말 쓸 수도 있어요. 형상화라는 말 자체가 어떤 형상을 갖춘 대상으로 표현했다 이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감각화라는 말 쓸 수도 있어요. 구체화라는 말 대신에 감각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감각할 수 있는 대상은 무조건 어떤 구체적인 형태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문제 없죠? 아, 하나만 더 쓸까? 객관화라는 말 쓸 수도 있어요. 객관화. 그렇습니까? 자, 그래서 춘풍 봄바람, 따뜻한 바람이 부는 이불 아래 서리서리 넣었다가 서리서리 굽이굽이 펴겠대요. 얘네들은 뭐라고 얘기하냐? 음성상징어라고 얘기하죠. 운율감, 행동감. 기능은 단순해요. 그죠? 자, 내용으로 들어갈게요. 중장. 이불 아래 넣어두었다가, 그렇죠? 어른이 오신 날 밤, 이미 돌아오신 그 밤에 다시 펼쳐놓으리라. 괜찮습니까? 그럼 결과적으로 이건 뭐가 되는 거야? 주제의식으로 이제 들어가는 겁니다. 정리해보면, 그렇죠? 자, 님이 존재하지 않는 이미 부재한 밤에 쓸쓸함인 거잖아. 맞지? 이미 없으니까 너무 길어, 밤이. 쓸데없이 길어. 그러니까 이 밤을 잘라서 보관해 두었다가 임과 제외했을 때 펼쳐내겠다라고 하는 거니까 기다리는 거죠. 그렇죠? 됐나요? 요약해보자면 이렇게 되는 거겠죠. 문제 없죠? 자, 여기서 그럼 한번 다시 한번 아까도 얘기하고 넘어왔던 거지만 위에 촛불. 임이라고 하는 구체적 대상이 달라요. 됐습니까? 촛불에서의 임은 임금. 그 다음에 요 동짓달 기나긴 밤에서의 임은 진짜 애인이에요. 됐습니까? 됐죠. 이게 작가의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지. 넘어가도 되겠죠? 자, 개를 열하면 마지막 나오네요. 얘가 사설시조네요. 지금 보시다시피 중장이 겁나 길어졌죠. 됐습니까? 중장의 길이가 길어졌음. 사설시조의 특징이잖아. 됐죠? 대신에 마찬가지로 3단 구성 유지죠? 그리고 종장의 첫머리 쉰 밥이잖아. 삼음절 유지. 됐습니까? 됐나요? 분명하게 유지되는 지점, 깨진 지점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가볼까? 본문 들어가겠습니다. 자, 개를 열아문이나 기르되. 열아문은 그냥 10마리 정도? 이렇게. 개를 10마리 정도나 기르되. 요 개같이 얄미우랴. 일단 그러면 요 개가 세모네요. 얄밉다라고 얘기했으니까. 자, 왜 얄미울까? 그게 중요합니다. 미운님이 오면 꼬리를 회회치며 뛰락, 나리뛰락, 반겨서 내닫고 끊어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고운님이 왔을 때에는 뒷발을 버둥버둥, 무르락, 나으락, 캉캉 짖어 돌아가게 한다. 그렇죠? 그럼 여기서 이제 표현사역 특징 하나만 봅시다. 개의 행동을 묘사하네요.
그렇죠? 근데 그냥 묘사만 하는 게 아니라 회회, 띠랑 나리띠락, 버둥버둥 같은 음성 상징어 많이 나오네요. 괜찮죠?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생동감이죠. 그렇지? 음성 상징어. 그렇죠? 물론 이것도 얘기할 수 있겠다. 개의 행동을 묘사하는데 개의 행동이 대비되죠? 그죠? 미운님일 때랑 고운님일 때랑 대조적이네. 괜찮지? 됐습니까? 자, 그러니까 뭐야? 쉰 밥이 그릇 끓은 난들 넘어길 줄 있으랴. 마지막은 서리법으로 마무리를 짓네요. 너는 안 주겠다. 그렇죠? 괜찮죠? 그럼 우리 요약 정리해 볼 수 있잖아. 자, 뭐라고 얘기되는 거냐면 실제로야 표면적으로는 개가 얄미워요. 음, 맞죠? 개에 대한 원망. 근데 이게 이면적으로 가봐야 돼요. 이면적으로는 오지 않는 임에 대한 원망과 안타까움이라고. 그리움까지도 뭐 갈 수 있겠죠? 됐니? 그러면 이게 뭐가 되는 거냐면, 자, 이면적 주제를 전달하는 방식에 있어서 실제로 내가 원망하고 내가 빨리 왔으면 하는 대상은 임이란 말이야. 근데 왜 그 고우님이 안 올까? 근데 임에 대한 원망을 그대로 표출하기에는 임이 좀 싫어할 수도 있고, 그래서 좀 조심스러운 면이 있잖아. 그래서 보통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마음을 개에게 전가했다고. 부정적 인식을 전가한 거라고. 떠넘겼다 얘기하는 거예요. 괜찮습니까? 이런 지점에서 우리는 사설시조가 그리고 이 작품이 해학적 성격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공부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뭐 이 작품이 뭐가 재밌다고 해학적이래요? 할 수 있단 말이지. 근데 이 작품의 해학성은 이 지점인 거야. 됐습니까? 그러니까 대놓고 임한테 짜증은 못 내고 걔 이렇게 이제 그죠? 걔한테 화풀이 하는 거잖아. 됐습니까? 그런 거 체크해 두시면 되겠죠? 되나? 그러면 여기까지 정리해 봤을 때, 자, 묶어서 한 번만 마지막으로 봅니다. 자, 개를 열함은, 됐죠? 임에 대한 그리움이잖아. 그쵸? 안타까움 뭐 이런 거잖아. 그러면 동짓달 기나긴 금밤이랑 화자의 정서, 중심 정서 똑같네요? 됐습니까? 됐죠? 대신에 방 안에 혔는 촛불 같은 경우에는 정서, 중심 정서만 놓고 봤을 때는 유사하다고 볼 수 있으나 그 구체적 대상이 다르다는 점에서 구분해 놓으면 되겠죠? 괜찮습니까? 자, 그리고 집방석 같은 경우 혼자만 동떨어져서 자연 친화. 그렇죠? 안분지족의 자세 얘기하는 거네. 그래서 그리고 위로 넘어갔을 때 요놈 같은 경우 이 몸이 죽어 죽어 같은 경우 충정의 자세잖아. 그러면 묶을 수 있네요. 자, 뭐라고? 이 몸이 죽어 죽어랑 집방석 내지 마라는 구체적으로 얘기하자면 주제의식이 다르지만 조금 포괄적인 의미로 묶어보자면 양반층의 관념적 주제를 다루고 있는 건 맞잖아. 괜찮습니까? 그렇죠? 이게 꼭 정확하게 콕 집어서 우리한테 묻지만은 않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도 다시 한번 범주 분류를 해둘 필요가 있어요. 됐니? 첫 번째 시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이번에 우리가 다루는 작품들이랑 조금 결이 달라요. 설득이 목적인 작품이잖아요, 얘는.
첫 번째 거. 이런 들어 어떠하며 같은 경우는. 무슨 말인지 다 되시죠? 그죠? 그러니까 문학 같은 경우에는 정확하게 표현상의 특징과 각 작품별 주제의식, 중심 정서 구분하는 거 당연히 중요합니다. 근데 걔네들을 새로이 범주화하는 작업 당연히 필요하고요. 왜? 가와 나는 모두 할 수 있으니까. 그렇지? 마찬가지죠. 그 다음에 표현상의 특징으로 범주화할 수도 있겠죠. 대조적인 이미지의 시어를 사용하여 주제의식을 강조하는 작품들이 있었잖아. 맞죠? 그럼 걔네들 또 묶어서 가와 나는 다와 달리 뭐 이래버릴 수도 있단 말이지. 무슨 말인지 이해되니? 어, 됐죠. 그러니까 이런 영역의 작품들 비교, 대조, 범주화 꼭 다시 한번 정리하시고 거기에 이제 외부 작품 조금만 더 살펴보면 되는 겁니다. 됐죠? 오케이. 시조 여기까지.